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뒤 그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시간은 너무도 길었고 벽에 걸린 사진, 책장에 쌓인 책, 창고에 들어가지도 않고 처박혀 있는 골동품들까지 하나하나가 다 남편의 흔적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이걸 버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생각만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 채 그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이 쓰던 머그컵을 매만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그녀는 유품 같은 물건들 사이에서 자신이 더 이상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 이토록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구나. 그녀는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추억은 곧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건 자신을 잃는 것과 같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그 물건들을 간직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나였고 그 시절이 내 삶이었던 걸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는 감정의 감옥이다. 사람은 자꾸 무언가를 쌓아가지만 결국 그것들이 나를 가두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늦어도 65살 전에는 정리해야 할 6가지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물건들을 버렸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지, 어쩌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집 안 구석구석 무언가에 마음이 묶여 진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지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물건은 입지 않는 옷입니다. 오래된 옷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걸려있는 낡은 외투와 입지 않는 셔츠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이 옷 언젠간 다시 입을 수 있을 거야. 살 빼면 입을 수 있어. 그때 그 여행에서 입었지. 그 옷들은 마치 과거의 나를 붙잡고 현재의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순자 씨는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20대에 입던 치마 정장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때가 좋았으니까요. 남편이 저보고 예쁘다고 했거든요. 그 옷을 볼 때마다 그녀는 지금의 주름진 얼굴 대신 수줍게 웃던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옷은 서랍 한켠에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이순자 씨는 어느 날 허리를 삐끗해 딸의 도움으로 옷장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딸은 눈물을 머금고 그 오래된 치마를 들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 옷 엄마를 웃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울게 만들잖아. 그 말에 이순자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그 치마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하루를 훨씬 가볍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과거는 감정의 짐으로 남고 현재를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당신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거에 갇히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 걸맞은 옷은 지금 입고 있는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 옷장 안에도 10년 넘게 안 입은 옷이 걸려있진 않나요? 그 옷을 꺼내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끔은 버리는 것이 당신을 더 예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물건은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입니다. 주방이라는 공간은 살림을 오롯이 품고 있는 곳이죠. 특히 우리 세대는 결혼할 때 받았던 냄비 세트, 처음으로 직접 고른 식기들, 아이들 이유식 만들던 믹서기까지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얽혀 있어 차마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억들이 이제는 내 삶을 무겁게 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김정희 할머니는 이제 8순을 넘겼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을 홀로 키워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 입에 좋은 것 먹이려고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의 흔적이 온갖 냄비와 프라이팬, 유리 그릇들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살게 된 김정희 할머니는 그 많은 식기 중 단 한 개의 국그릇과 밥그릇만을 사용합니다.
언제부턴가 주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 많은 그릇들 보면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어요. 근데 이젠 아무도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딸이 설득해 함께 정리한 날, 김정희 할머니는 몇십 년간 써온 큰 국솥을 들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예로 제사도 지내고 애들 보양식도 했는데,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 솥을 두 손으로 천천히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솥을 버리고 나니 오히려 주방이 따뜻해 보였어요. 심리학자 칼 융은 외부의 정리는 내면의 질서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방은 당신이 살고 있는 삶에 어울리는 모습인가요? 혹시 이미 떠나간 식구들을 붙잡기 위해 식기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버린다는 건 추억을 잇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번 주방 찬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삶에 어울리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걸까? 세 번째로, 늦어도 65전에는 정리해야 할 물건은 묵은 서류와 편지, 사진들입니다. 이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오래도록 서랍 깊숙이 상자 속 어두운 구석에 그대로 잠들어 있곤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그 박스를 열어보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 잠든 감정들이 고스란히 깨어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박경자 씨는 몇 해 전 이사를 앞두고 오래된 종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남편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 아이들 어린 시절 사진, 퇴직 직전에 받았던 상장과 공로패, 그리고 헤어진 친구에게서 받은 먼지 쌓인 엽서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박경자 씨는 하루 종일 그 상자 앞에서 시간이 멈춘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저릿저릿하죠?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아직 남편의 글씨체가 선명했고 사진 속 아이들은 여전히 마당에서 깔깔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을 살고 있는데 그 상자 안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멈춰있는 느낌이었어요. 이틀 뒤 박경자 씨는 가장 좋아했던 가족사진 몇 장과 아이들이 쓴 손편지 몇 개만을 작은 앨범에 넣고 나머지 종이들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 상자를 버리고 난 뒤 그녀는 오히려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지금의 감정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기억은 공간에 정착하지 않는다. 그것은 감정 속에서만 살아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간직한다고 사랑이 더 오래가는 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되살리는 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도 서랍 안 깊숙한 어딘가에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종이들이 묻혀있진 않나요? 한번 꺼내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감정을 간직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이제는 보내주고 싶은 걸까? 지금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추억조차도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물건은 쓰지 않는 가전제품과 고장난 물건들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능을 잃었거나 오랫동안 방치돼 먼지만 쌓여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물건들을 보며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수리하면 되지 않을까? 언젠간 다시 쓸지도 몰라. 하지만 정작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이 차지한 공간은 삶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갑니다. 충북 청주의 박종남 할아버지는 은퇴 후 농사 대신 작은 취미 생활을 즐기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깨진 믹서기, 한쪽 날개가 꺾인 선풍기,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 TV, 그리고 쓰지 않는 전기밥솥까지 방마다 작은 고장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버릴 때마다 내가 조금씩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물건들이 자신의 노후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자가 집에 놀러 왔다가 방 구석에 놓인 고장난 선풍기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왜 안 버려? 이거 바람도 안 나오는데. 그 말이 박종남 할아버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 바람도 안 나오는 선풍기를 왜 꼭 쥐고 있었을까? 이젠 나 자신도 좀 환기시켜야겠구나. 그날 이후 그는 오래된 가전제품을 하나둘 정리해 나갔고 남은 공간에 작은 화초를 놓았습니다. 그 공간은 고장난 기계로 채워져 있을 때보다 훨씬 밝고 따뜻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조지프 브로드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로 삶의 품격이 결정된다고요. 당신의 집 한켠에도 이제는 기능을 잃은 가전제품이 놓여 있지는 않나요? 그 물건을 당신이 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당신답게 정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손에 쥐고 살아야 할 건 더 이상 쓰지 않는 기계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한 공간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리해야 할 물건은 선물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고른 것도 아닌데 버리려고 하면 왠지 미안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의미라는 이름의 무게입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윤미자 씨는 80이 넘은 지금도 거실 장식장 안에 도자기 인형 13개를 꼼꼼히 진열해 두고 있습니다. 그 인형들은 친정어머니가 생전에 명절마다 하나씩 선물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윤미자 씨는 도자기 인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난 저런 거 먼지만 쌓이고 솔직히 무섭게 생겨서 싫었어요. 근데 엄마가 주신 거라 차마 버릴 수 없었죠. 문제는 그 도자기 인형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은 청소하다가 그중 하나를 실수로 깨뜨렸습니다. 깨진 조각을 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울었던 건 인형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이후 윤미자 씨는 인형 13개 중 가장 상태가 좋은 하나만 남기고 모두 정리했습니다. 남은 인형 하나는 자그마한 유리 상자에 넣어 책장에 놓았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말합니다. 진짜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마음에 남긴 울림에서 시작된다고요. 선물은 받는 순간의 정성이며 그 감정은 가슴에 남기면 됩니다. 그 물건이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보내주는 게 그 사람의 마음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지금도 당신 집 어딘가에 버리자니 미안하고 두자니 불편한 선물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물건이 나를 웃게 하는가? 아니면 의무감에 붙잡혀 있는 건가? 사람의 마음이 담겼다는 이유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들 중에는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6번째 물건은 이미 떠나간 사람의 유품입니다. 이 물건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서울 은평구의 오정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안방 서랍에 그의 시계와 넥타이를 고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배어있는 오래된 겨울 외투는 계절이 몇 번을 바뀌어도 절대 세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걸 치우면 그 사람을 정말 떠나보내는 것 같아서요.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느 날 손녀가 놀러와서 옷장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옷은 누구 거야? 그 순간 오정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단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남편의 옷들을 작은 상자에 정리해 넣고 한 구석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당신의 흔적은 이 상자 안에 두고 당신의 사랑은 내 마음에 간직할게요. 그날 이후 오정자 씨는 처음으로 안방 커튼을 바꾸고 새로운 침대볼을 꺼냈습니다. 이제야 나도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없이도요.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그리움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지만 그리움에 갇히면 사랑도 삶도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정리해야 할 6가지 물건은 모두 삶과 맞닿아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입지 않는 옷, 두 번째는 쓰지 않는 주방용품, 세 번째는 묵은 서류와 편지, 네 번째는 고장난 가전제품, 다섯 번째는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 그리고 여섯 번째, 떠나간 사람의 유품입니다. 이 물건들이 사라진다고 우리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더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작은 결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당신이 가볍게 걸을 수 있을 만큼 정돈되어 있나요? 혹시 누군가의 기억, 언젠가의 기대, 과거의 아픔에 공간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삶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더는 필요하지 않은 짐은 미안해하지 말고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만의 따뜻한 시간을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이 당신의 삶에 작은 여백을 선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은 오롯이 지금의 나임을 기억하며 당신이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